오늘은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은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이자 서울대 초빙 교수로 계신 김희신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치매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특히 80대, 90대가 되면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치매의 위험 신호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발병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평소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살아가는 이른바 독불장군 스타일의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은 타인과 교류가 적어 뇌를 자극하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다양한 자극과 소통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퇴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모임은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우선 종교 활동을 추천합니다. 종교 활동은 정기적인 모임과 더불어 정신적 안정감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산이나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적 자극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회성 만남이나 단기적인 참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치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주들과의 교감은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일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골프를 즐기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주 골프를 치며 건강을 자부하던 의사였지만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골프공과 다른 사람의 골프공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물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의 시작은 이처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하던 일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당연히 할 수 있던 것들이 하나둘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치매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밤중 배회 현상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에서조차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각 증상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나 들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얼굴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저장해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삶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이러한 기억들을 하나둘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점차 오래된 기억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망증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이 점차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존감의 상실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반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을 잘 관찰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매의 초기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발견과 대처만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를 더 이상 부끄러운 질병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음악가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목과 폐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산소 흡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풍부한 산소는 우리 몸의 전체 세포, 기관을 활성화시킵니다. 더불어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중추신경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신경인 미주신경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미주신경은 위장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은 우리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리듬을 인지하고 멜로디를 따라가며 가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협력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뇌 전체를 위한 종합운동과도 같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양손을 따로 움직여야 하고 눈으로는 악보를 읽으며 귀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도 중요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교류는 뇌의 정서적 영역을 자극하며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음악 치료는 이미 많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더 적극적인 뇌 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음악은 사회적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창단에 참여하거나 악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악은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의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곤 합니다. 이는 음악이 기억을 강화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은 즐거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활동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치매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곡이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작은 시작이 우리의 뇌 건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약 500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세균들 중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 만성염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아보다는 잇몸의 염증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막은 대부분의 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심지어 약물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강 내 세균은 다릅니다. 코를 통해 직접 뇌막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르는 현상이 심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 안의 타액은 나쁜 균과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이 마르면 이러한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 하부의 조임근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이 위산은 혀 바닥까지 올라와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강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 관리의 가장 기본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비싼 구강 청결제나 특별한 치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로 자주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의 과다 사용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나쁜 균들은 대체로 강해서 살아남는 반면 좋은 균들은 쉽게 죽어버립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깨끗이 헹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도 좋지만 일상적인 관리는 물로 충분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잘 잡힙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잇몸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게 잇몸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염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속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입속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대청소를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뇌세포들은 일을 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아밀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찌꺼기들이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는 뇌세포들이 수축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때 낮 동안 쌓였던 아밀로이드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세포 사이 공간이 좁아져 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놀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렘 수면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로 이때 우리는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수면제는 이 렘 수면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약물로는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들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쉬려고 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한 날은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찾아와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42도의 온도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42도의 따뜻한 물에 5분만 몸을 담그고 있어도 몸이 노곤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4243도의 온도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따뜻한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지만 실제로는 장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빛과 소리는 멜라토닌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가장 잘 분비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을 청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6시간을 깊이 자는 것이 8시간을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잦은 야간 배뇨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배뇨 후에는 반드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다시 채워주어야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때 지루한 책을 읽는 것도 다시 잠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이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면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좋은 잠은 약이나 보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도는 우리 몸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42도의 온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243도의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병균이 살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전신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산책은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규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집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 리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적절한 운동이 기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큰 적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블루베리나 레드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에는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과일의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100개 이상의 베리를 먹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농축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브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로즈마리, 월계수잎, 계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허브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의 대표 주자입니다. 식물성 오일과 생선을 통한 단백질 섭취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3는 뇌세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아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영양소는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개별 영양소를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통해 균형 잡힌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은 약 5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중 어느 것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부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섭취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한 확인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시적인 실천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분 섭취는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다한 당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공된 설탕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기름은 크게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지만 동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기름기나 내장 부위는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습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뇌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된장, 청국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는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김희신 박사는 매일 아침 달걀, 두부, 고구마를 찌개 먹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모두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일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끼 식사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고
점심과 저녁으로 갈수록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식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몸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시기는 지난 것입니다. 육류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던 고기를 주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선을 주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과일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양 균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씩 여러 가지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술과 담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을 크게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알코올은 우리 몸에 있는 약 200조 개의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항생제 사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레곤 대학의 한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유전자 검사에서 치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연구실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손자 손녀들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쁜 유전자가 반드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유전자가 좋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의 개선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대화하게 되며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주들과의 교감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지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레곤 대학 교수는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졌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또는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고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더욱 희망적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와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